자, 이제 이게 그림 딱 보기가 좀 처음에는 좀 어색할 건데, 예전에 사업이 있었던 거를 설명 좀 드릴게요. 1970년대에 이제 막 개발이 막 되면서 80년대, 90년대까지 그대로 오다 보니까 오래된 주택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률이 그 달동네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달동네는 고소득자들이 살아요? 저소득자들이 살아요? 그래서 여기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당신네들이 정비 사업을 못하니까 우리가 해주겠다. 주거환경을 개선할 테니까 집은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기반시설을 우리가 정비해주고 집 니들이 줘.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주택건설 촉진법이 지금 현재는 주택법으로 바뀌었는데, 그 느낌이 주택을 많이 짓자는 얘기죠. 건설을 촉진하겠다는 거야. 이게 그때 당시에 그 1988년에 지금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노태우 대통령 공약이 뭐였냐면 200만 호 건설이었어요.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 집을 건설해 주겠다. 그때 200만 호 건설할 때 이 주택건설 촉진법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었던 집들이 80년대잖아요. 90년하고 2000년 되면서 오래되기 시작한 거야. 그럼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져야 되니까 뭐 해야죠? 재건축. 그래서 이 주택 재건축 사업이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도시개발이 아까 도시개발법이었는데, 재개발하는 법이 따로 별도로 있었어요. 도시재개발법이라고 해서 주상공녹 중에서 어디는 정비할 게 없겠네? 주상공녹 중에. 녹지는 없어. 그러면 주거 아니면 상업 아니면 공업이죠. 그럼 주택, 상가, 공장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 재개발, 그리고 상가, 도심 재개발, 공장 재개발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재개발 사업 3개에 재건축 주거환경 5개가 서울시를 예상으로 봤을 때 우후죽순으로 막 되는 거야. 근데 이 법은 주택건설 촉진법은 재개발법하고 달리 엄청 짓게 해주고, 재개발은 조금 짓게 해주고, 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하나로 묶자 이거. 그래서 2000년에 여기 보시면 뭐로 끝났죠 이거? 주거니까 주택이죠. 얘도 뭐야? 주택. 얘도 뭐야? 주택. 그럼 얘는 주거 관련된 거네? 그럼 얘를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하자. 통합해서. 그리고 도심하고 공장은 상가 공장이죠. 그럼 이건 한꺼번에 그냥 없애버리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합시다. 그래서 주거환경 정비사업하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법률 이름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법을 만들 때. 그럼 이제 사업이 지금 현재 5개였는데 얘가 없어지면서 하나, 둘, 셋, 4개 된 거죠. 요거는 이제 주거지역에서 한다 해서 주거환경 정비 사업인데, 사업이 이제 현재 4개가 된 거예요. 4개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2000년대 초반에 나중에 보니까 이게 소규모 재건축도 해야 되는데 얘는 자꾸 대규모 재건축이에요. 그러면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이걸 가로구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추가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거 하나 만들고,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잖아요. 근데 단독 다세대가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 지역을 얘네들이 능력이 안 돼. 그럼 주거환경 우리가 관리해 주겠다 해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있었어요. 사업이 지금 현재 4가지 있었는데 2개가 더 늘었어.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 4개에다가 주거환경 관리 사업하고 여기 가로주택 정비사업 2가지가 늘었어요. 그래서 정비사업이 몇 개가 된 거예요? 6개가 된 건데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무슨 사업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혹시 이거 아세요? 국민주택을 공급받으려면 옛날에 통장을 청약통장 가입했어요? 청약예금했어요? 청약부금했어요? 청약은 아는데 이게 저축인지 부금인지 예금인지 모르잖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3종류가 있으니까. 근데 이건 6종류예요. 이거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고민을 하다가 문재인 정부 오면서 야, 정비사업 너무 복잡한데 이거 어차피 잘 봐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건 소규모 사업이라서 빈집 소규모 정비에 관한 법으로 보내버려. 그래서 이게 다른 법으로 가버렸어요. 다른 법 가버렸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이게 그 단독주택 정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랑 유사하니까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어디다 넣을까 고민하다가 어디론가 하나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를 그러면 주택이 주 대상이니까 주택 재개발 사업에다가 얘를 넣어버리자.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이거는 주거환경 개선에다가 포함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고민하다가 일로 넣고 도시환경이 아까 상가 공장이었죠. 근데 기반시설이 막 어떨 때 한 거지 이거? 여러 갈 때 했던 거예요. 그럼 도시환경 어차피 재개발하는 거니까 일로 넣어. 근데 주택만 재개발하는 거예요. 이제 상가 공장 포함한 거예요. 그럼 이제 주택이란 말 삭제시켰어요. 재개발 사업 이렇게 됐고 그리고 주택 재건축인데 단독주택 재건축이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법으로 갔으니까 얘 무슨 주택 재건축이네? 얘 단독주택 재건축인데 이 주택이 공동주택만 재건축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주택이란 말이 삭제시켜버렸어요. 그럼 이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하고 주거환경 관리는 주거환경 개선에 넣어라. 얘는 없어진 거예요. 그럼 현재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그 다음에 재개발, 그 다음 뭐예요? 재건축. 현재 3개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주택이란 말 쓰면 안 돼 이제. 재개발에 뭐도 넣었어요. 아까 상가 공장 넣었죠. 여기서 재건축은 공동주택 재건축이에요. 정의가. 그래서 이제는 사업이 4개였다가 6개였다가 다시 줄여서 몇 개로? 3개. 그 3가지를 한꺼번에 부를 때 정비, 사업 이렇게 하기로 해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아까 달동네니까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이에요? 극히 열악한 거예요? 극히 열악이에요. 여기 법조문에 극히 열악이라고 써놨어요. 극히 열악 보이세요? 네. 정비 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한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어. 그럼 대표적인 게 여기예요. 네. 자, 도로 제대로 돼 있는 것 같으세요? 네? 불 나면요, 그냥 이거 진짜 속된 말로 작살입니다. 그럼 니들이 집 알아서 해라 그러는데 할 것 같아 이 사람들이? 나 하루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조합을 못해요. 그래서 시에서 니네 정비해 줄게. 도로 우리가 깔아줄 테니까 집은 당신들이 스스로 개량하십시오라는 스스로 개량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극히 열악한데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 밀집이라고 됐어요? 그냥 밀집이라고 됐어요? 과도라는 뜻이, 과도의 뜻이 뭐예요? 칼이에요? 이 과도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집에서 있는데 창문을 열었는데 누구세요? 그러는 거야. 옆집게 같이 열리는 거야. 그게 과도 밀집이에요. 창문 열었는데 옆집과 같이 열리면 이거는 너무 과도하게 밀집이 된 거라 요 정도 됐을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겠다. 그래서 봉천동이란 말은 예전에 많이 들으셨잖아요. 달동네 하면 그랬지만 지금은 뭐 아파트 엄청 져가지고 좀 비싼 동네로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봉팔동이라고 그랬었어요. 봉천동 뭐 해가지고. 이거 제가 석사를 재개발 재건축으로 받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빌라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 사업하기 전에 사진하고 같은 장소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빌라 3층에서 그 창문이 이렇게 생겨서 이걸 스마트폰을 이렇게 넣어서 찍었어요. 사진 찍으려고. 못 알아듣네. 창문이 이렇게 이다지로 되는 거라 손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서 찍었어야 되는 위치에서 찍은 거예요. 난곡지구역인데 여기 싹 밀어서 아파트가 됐네. 무슨 방식이겠네요? 수용 방식. 대규모 아파트 집은 수용 방식이에요. 그래서 집을 니들이 알아서 해라가 스스로 개량 방식이고요. 땅으로 바꿔주는 형태가 환지 방식이고 수용 방식 싹 사가지고 아파트 지어서 얘네들한테 우선 공급하는 거. 그리고 관리처분 방식은 얘네들 나갔다가 아파트 분양시에서 주는 형태예요. 근데 요거를 4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그 다음에 얘는 기반시설이 어떤지 보세요. 그 다음에 느낌이 다르죠? 얘는 기반시설이 약간 열악하다는 표현 써요. 근데 얘는 뭐 하다고 하냐면 양호하다는 말 씁니다. 양호. 그럼 열악할 때는 싹 밀어야 되니까 무슨 사업 해야죠? 그래서 옛날에 주택 재개발이 있었는데 도시환경을 넣었죠. 상업공업이 들어가니까 주택이라는 말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안 써야 되니까 재개발 사업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옛날에는 단독주택 재건축, 공동주택 재건축이 있었는데 단독주택 재건축하던 가로주택이 다른 데로 가버렸기 때문에 얘 무슨 주택 재건축이 된 거예요? 공동주택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주택 재건축이라고 안 하고 그냥 재건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단독주택 재건축인데 소규모 정비법으로 넘어가면서 얘는 공동주택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하면 공동주택 재건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오래된 건물 철거해가지고 여기다 집중적으로 아파트 많이 짓고 여기 뭐 홈플러스 넣고 이쪽에다 공원 넣고 해서 정비하는 형태. 이걸 이제 뭐라고 한다고요? 재건축. 그럼 사업이 현재 몇 개요? 3개. 그래서 3개 할 때 아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 이제 3개잖아요. 근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아까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지상권자 3명을 말하는 거였죠. 근데 아까 재건축은 이 아파트 건물하고 요거 딸려 있는 뭐도 대지 지분 있죠. 그래서 얘는 건축물 뭐라고 써있네? 그 부속 토지 소유자라는 얘기는 제가 가로를 열었어요. 여기서 열었어요. 어디서 가로 닫아야 돼요? 제가 가로 닫아야 되는 것을 B 해주세요. B 안 할 거야? B 하라니까 B. 가로를 어디서 닫아야 되냐고요. 가로를 닫아야 될 때를 찾으셔야 돼. 가로 닫는 거. 안 할 거 진짜? 지혜에서 하려고 해요. 지혜에서 하려고 해요. 지가 계속 안 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속에도 해도 되고 지도 해도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밑이라는 게 뭐죠? A하고 B죠. A 및 B잖아. 그럼 건물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땅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두 개 동시에 갖고 있어야 돼? 그럼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그 부속은 요 놈을 말하는 거야. 여기 건물 갖고 있고 땅 여기 갖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땅 하나 갖고 있고 건물 갖고 이게 아니라 이거에 딸린 부속 토지를 같이 갖고 있는 소유자라는 뜻이에요. 이 되신 거죠? 그럼 이건 무슨 사업일 때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재건축.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에서는 지상권자란 말 자체가 안 나오는 거지. 지상권자란 말을 쓰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재건축에서는 없어요. 자, 그러면 재개발 구역입니다. 자,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이 되려면 토지 등 소유자여야 되거든요. 그럼 걔는 토지 소유자가 지금 현재 1억짜리 땅이 나왔어. 80제곱미터짜리가. 이거 매수하면 조합원 돼요, 안 돼요? 응? 지금 무슨 사업인지를 일단 먼저 확인해야 돼. 재개발이면 되죠. 재건축이면 안 돼요. 건물하고 부속토지 같이 갖고 있지 않잖아. 그거 구분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조합원이 안 돼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는 토지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단서가 있어요. 90제곱미터 이하는 조합원이 안 되고 청산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조합원은 됐는데 청산자예요. 지위가 없는 조합원이 돼서. 근데 재건축 구역인데 1억짜리가 나왔는데 100제곱미터면 90 이상이죠. 조합원 돼요, 안 돼요? 얘는 안 돼. 무슨 사업이야? 토지만 있으면 안 된다고. 건물하고 부속 토지 같이 가진다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구분하는 게 실무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시험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를 물어보는 거고요. 시험에서는. 근데 실무 나가면 저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할 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사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재개발이면 사도 됩니까? 네. 100제곱미터니까. 90 이상이라서. 이게 실제 사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재개발이 제일 많은 지역이 성남시거든요. 혹시 판자촌을 서울시에서 다 없앴어요. 그 88 올림픽 있었죠. 88 올림픽 전에 개최할 때 그때 당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었을 때인데 아시안 게임도 성공리에 끝내야 되고 88 올림픽도 성공리에 끝내야 되는데 이게 뒤에서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차 타고 가는데 비서한테 야, 저 달동네 저 건물 뭐야? 그런 거야. 아, 저기가 그 저소득층이 몰려 사는 판자촌입니다. 그래서 그 전두환 씨가 제가 지원하는데 올림픽 들어오면 외국인들 올 건데 저 치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좌관이 뭐라고 하냐면 치우고 싶은데 사업을 안 합니다. 저들이. 왜? 재개발이라는 사업은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설립을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빨리 치워. 그래서 법이 없는데요. 임시로 법 만들어. 그래서 나온 게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라고 나온 거예요. 빨리 이때 하고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강제로 이제 철거해버린 거지, 철거민. 그때 나왔던 영화가 저거 홀리데이 인 서울이라고 있는데, 몰라요? 최민수 이빨 이상하게 해서 총 쏘고 하는 건데. 왜 문화적인 얘기만 하면 이해를 못 하시지? 거기서 그 나오는데 동생이 그 철거민을 해서 죽는 거예요, 동생이. 그리고 이제 깜빵 들어가고 하는데 그때 나올 때 그 유전 무죄 무전 유죄 했던 영화인데 이성재 나오는 거거든요. 이성재가 주인공인데 나중에 언제 한번 보세요. 그게 이제 그 당시 배경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배경입니다. 그래서 강제로만 했던 건데 그때 그 철거민들이 옮겨놓은 데가 성남이었어요. 성남에 갔는데 성남에 이게 산이 많아요. 성남 운전하다 보면 올라갔다 내렸다 막 이래. 거기다가 가서 살아라 해가지고 그때 구획 정리를 조그맣게 해가지고 했던 그 판자촌이 몰려있던 데가 여기가 성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잘 안 돼 있었겠죠. 그래서 성남이 재개발할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성남은 그냥 재개발 구역이라 보시면 돼. 근데 서울에서 가깝다 보니까 아파트 지어놓으니까 잘 팔리고 분양 잘 됐고. 신흥역 근처인데 신흥 3구역입니다. 여기 요렇게 해서 섹터 잡았죠. 이걸 정비구역이라고 해요. 이제 아까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했죠. 여기는 정비 사업을 하려고 지정한 게 정비구역인데, 네 이제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서 개발계획을 짰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정비구역이 일단 지정이 됐어. 그럼 사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되니까 조합 설립을 해야 되죠. 얘네들이 만든 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부터 구성해라. 그럼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이 됐어요. 그럼 조합이 시행자가 됐기 때문에 조합이 짜는 계획을 아까 실시계획이라고 그러면 무슨 사업인지를 모르니까 제가 아까 사업 뭐라고 그랬죠? 시행계획.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떨어지면 얘네들한테 이거 싹 밀면 아파트가 2000세대가 나올 건데 너 몇 평형 갈래? 몇 평형 갈래? 해서 이렇게 분양시험 받아야 돼요. 분양시험 받으면 그 받은 걸 갖고 A는 24평형, B는 32평형 배분해야 돼요. 아까 땅을 배분하기 위한 계획을 관리처분 계획, 한지계획이라고 그랬죠. 권리를 돌려주는 거는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해서 구역 지정이 되면 추진위원회들 구성을 하고 얘네가 뭐 설립을 하는 거예요? 조합. 조합이 작성하는 계획을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나면 분양시험을 받아서 그걸 갖고 관리처분 계획 작성해요. 이게 딱 떨어지면 경축해놓고 관리처분 인가 떨어져요. 철거 들어가는 겁니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철거하고 나서 착공한 다음에 여기서 30개월. 그러고 나서 준공 떨어지면 다시 조합원들 들어가세요 라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소유권 이전 고시하면 입주하면 되고 이제 조합은 필요 없죠. 해산 하면 돼요.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흐름을 얘기하는 거니까 처음에 적응하시라는 거예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걱정하지 마. 이 순서를 올바르게 하세요 하는 건 제가 이것만 외우세요라고 하는 거 그것만 외우면 돼요. 이제 제일 먼저 기본계획 승인이 나서 성남시에서 2005년에 지정이 됐어요. 구역 지정되면 이제 시행자 지정했죠. 시행자가 짜는 계획이 아까 무슨 계획? 사업 시행계획. 인가가 나면 분양시장 받아서 무슨 계획 짜고? 가르쳐본 게 인가 떨어지면 착공한 다음에 완료되면 가져가세요라고 소유권 인정 고시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순서로 가는데 여기가 이제 2구역, 3구역 뭐 이렇게 묶여있죠. 단대 요거리 쪽에. 신흥 2구역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생긴 거는 요런 집들이 몰려있는 거를 싹 밀어서 이렇게 아파트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살던 사람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헌집 주고 새 집 받는 거예요. 단 종전에 있던 낭신의 건물의 권리가액을 산정할 때 4억짜리였다. 이 사람이 32평형 신청했는데 5억이래요. 그럼 나는 증환권이 돼서 1억을 분담금으로 내야 돼요. 그거를 이제 분양 신청한다고 한다고. 이 내용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이게 젊으신 분들은 되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어리기 때문에 이거 경험도 없고. 근데 언젠가 한번 경험을 다 하게 될 거고요. 이걸 미리 알면 남들보다 빨라. 제가 24살 때 강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4살이 뭘 알겠어요? 내가 어떻게 알고 이걸 강의를 했겠어요? 이거. 물론 암기해서 했죠. 근데 실무를 나가서 보니까 되게 쉬운 건데 내가 되게 어렵게 얘기하고 있었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트를 만들려면 구획 정리를 할 때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을 넣고 여기다 상가를 어디다 넣고 근생 어디다 넣고 이거 계획을 짠 거예요. 이게 사업시행 계획입니다. 이게 조감도란 말 들어봤어요? 조자가 세조자예요. 새가 하늘에서 본 지도에서 조감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이렇게 본 사진 같은 걸 조감도라고 그래요. 새의 눈으로 봤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 용지는 이렇게 만들고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이렇게 만들고 파출소도 넣고 근생도 넣고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토지 이용 계획을 작성한 게 사업 시행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대하면 요 놈인데 이 놈을 싹 밀어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이제 아파트 있고 놀이터 있고 백사동, 백삼동 있죠. 푸르지오로 만들겠다 이 뜻인 거예요. 다 만들어졌죠? 이제 입주했겠지. 그럼 이때 당시에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에요. 얘네가 뭐 설립한댔지 아까? 조합. 조합이 시행자니까 조합원들이 부담 받아서 들어가는 걸 조합원 분양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는 거는 일반 분양했겠죠. 일반 분양가로 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사업하기 전에 요런 집들이 있었어요. 요 집 있지, 2층짜리. 요 집인데 요 살고 있는 사람들이 토지 등 소유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갔어. 나간 다음에 바리케이트 쳤어요. 바리케이트 치고 싹 밀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올린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살던 사람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기분 안 좋으신 거예요? 왜? 이거 나중에 알고 있으면 조합원 할 때 그래도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좀 약간 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법조문을 좀 써줘야 사람도 있어 보여요. 이 사람 비속어 쓰지 마시고. 그래서 좀 전에 했던 거는 이 상태로 해서 구역 지정하고 나서 구역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되면 이들이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추진위원회 구성단을 만들고 조합 설립이 되면 사업하기 위해서 사업시행계획을 짜서 이렇게 짓겠다. 그럼 이제 얘가 사업시행계획 작성 인가 떨어지면 이 사람은 이제 조합 사무실 가서 저는 32평형 할 거예요. 이 사람은 저 23평형 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신청을 받은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철거 들어가는 거예요. 철거 들어가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아파트 지어서 올리다가 다 입주가 완료가 되면 입주하세요라고 수익권 이전 고시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했던 게 도시개발 사업이고 방금 했던 건 정비사업이죠. 그럼 뭐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 끝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오래된 건물이 나오면 무슨 사업? 정비사업. 그럼 도시개발 사업은 한 가지지만 정비사업은 몇 가지가 나왔네? 세 가지. 주거환경 개선하는 형태. 싹 밀어서 아파트 지어서 공급하는 재개발 형태. 기반시설은 좀 양호하니까 건물만 철거하고 다시 지어서 입주하는 형태. 재건축. 이게 다 주거지역에서 하던 거였죠. 근데 재개발은 상업, 공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상가 공장을. 자, 이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택지정보 시스템 있죠. 거기 들어가면은 여기 보시면 이거 하남 있죠. 하남. 이거 남양주예요. 여기가 아까 고향 뭐라고 그랬죠? 창릉. 그래도 공법 공부했는데 그래도 신도시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파주 운정 신도시, 판교 신도시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남 신도시, 남양주 무슨 신도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 하나 지도로 보여줄게요. 여기가 요 택지정보 시스템이라고 보이죠? 요거 클릭해서 여기서 엔터 한 번 더 쳐줘야 돼. 지도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얘 파란 색깔이고 얘 파란 색깔이죠. 실시기 인가가 났다는 얘기야. 실시계획이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 창릉 있죠, 창릉. 창릉은 빨간 색깔인데 지구 지정되고 아직 실시기 안 나온 거예요. 여기 대장지구도 마찬가지고. 부천, 인천 대장지구. 그 대장 말고. 그럼 얘네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이 검은 색깔로 되어 있던 거는 준공이 끝난 거. 그리고 현재 개발 계획만 짜고 있는 게 실시 계획 짜고 있는 거고 이거 개발 계획은 이제 구역 지정하기 전에. 밑으로 가볼까? 당나귀 같이 생긴 이게 분당이에요. 이게 분당. 네, 분당 앞쪽에 먼교라고 그러죠? 판교. 천당 밑에 분당 위에 판교. 판교 모시고 계시네 이렇게. 여기가 위례. 스타필드 들어있는데. 밑으로 내리면은
여기가 이제 광교지구예요. 광교. 광교는 들어봤죠? 그리고 동탄. 여기 동탄 2지구, 여기 동탄, 여기 화성 동탄 1지구. 오산 신도시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이 고덕지구예요. 이 브레인시티고, 이 고덕지구고, 여기 삼성전자 들어가는 거고, 여기 택지개발지구예요. 택지개발이면 수용했겠죠. 대부분 뭐겠네 이거? 수용했을 거니까. 대화 안 할 것이죠? 수용했으니까 한지로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지어놨겠네? 아파트. 그 아파트 미분양 됐던 거였어요. 지금 미분양 다 끝났어. 이제 또 올라가 이거. 여기 이제 브레인시티라고 돼 있고요. 밑에가 세교지구라고 해서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입니다. 소사벌지구라고 해서 평택시청에 있는 데고. 여기 도둘이라고 보이는 거 있죠? 여기가 미군부대예요. 미군부대. 평택으로 갔다고 했던 데가 여기에. 평택 미군기지 있잖아요. 거기가 여기. 평택의 특징을 보시면 평택은 항구가 있는데 이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는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곳에다가 비행장도 만들었어요. 육해공군이 다 있는 게 평택 위치예요. 평택 미군기지가 위치가 진짜 좋은 거예요. 전쟁 나면 도망가기 제일 좋아요. 배 타고 가도 되고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 그 좋은 용산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나쁜 데다 놓지는 않았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 세종시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수도권에 많이 몰려있죠. 개발 사업이. 그러니까 여기가 집값이 떨어지고 땅값이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딱 봐도. 근데 뭐 저기 속초에 가서 땅 투자한다고 그러고 힘든 거야.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속초는 놀러 가는 거야. 속초는 놀러 갔다가 그냥 구경하고 오면 되지. 거기 뭐 세컨하우스 하지 마요. 그거. 그러다가 남들 막 올라가는 거 보면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게 택지 정보 시스템이고 중간에 거기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아까 하던 게 평택에 여기 있다. 여기 보시면 요거 보이죠? 이거 아까 봤던 이게 그 화양지구 여기 도시개발 사업 여기 지역에 여기 여기는 안중이고 여기가 이제 포승 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것들이 그럼 어디까지 범위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 확인할 때 보시는 거고. 제가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게 사업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정비 사업 했죠. 그럼 이제 무슨 사업이 하나 남았냐면 건축하고 주택 건설 사업 2개가 남았어요. 사업 절차상에서. 근데 내가 집 한 채를 짓고 2채를 짓는 것까지는 건축법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주택을 대규모로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30개를 기준으로 해서 29개까지는 건축법에서 지어라. 근데 30개 이상을 하게 되면 건설 사업으로 봐요. 주택 건설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럼 사업이 아까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지금 하려는 게 주택 건설 사업이에요. 근데 30개 미만이면은 건축이에요. 건축. 그래서 이 건축법하고 주택법 이 내용까지 하면은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끝나는 거라서 개념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해당 토지에 어떤 건축물이 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개념 필요하니까 건축하고 주택법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건축의 개념이 없으면 주택 건설에 대한 개념이 안 생겨요. 건축이란 그러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건축? 자, 빈 땅에 새로 졌다. 이거 뭐예요? 좀 어렵지 않아. 빈 땅에 새로 집 졌다. 신축이에요.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졌다. 개축. 멸실이 됐는데 다시 졌다. 재축. 기존의 걸 올렸다. 증축. 얘를 철거 안 하고 옮겼다. 이전. 이 5가지를 한꺼번에 건축이라고 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신축만 건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축만 건축이 아니라 여러 가지 5가지를 통칭해서 건축이 뭐예요? 그러면은 신축하고 증축하고 개축하고 재축하고 이전이라고 하는데 얘는 축조한다는 개념이고 얘는 옮긴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전 그래. 옮길 전자 써서 다른 데로 옮겼다. 그럼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통칭해서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한다고? 건축이에요. 그럼 자, 우리 빈 땅 있죠. 이 빈 땅을 뭐라고 하지?
빈 땅.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데 현재 옷을 벗었어. 어? 나대지예요. 나대지라고 그래. 이거 나대지라고 그래요. 이게 나대지야. 근데 여기다가 내 건물을 지을 겁니다. 방금 전에 요 땅 있죠? 요 땅에다가 지금 건물을 지었어. 가려놨어요. 보여줄게. 이거 줘놨어요. 같은 땅이에요. 그러면 요 땅인데 요 땅이 면적이 몇 평인데 몇 층까지 지을 거야. 이거는 용도 지역을 알아야 되니까 해당 지역에다가 빌라 줬습니다. 빌라 줘서 1, 2, 3, 4층인데 이거 지어서 분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빈 땅에다 건물 지었죠. 우리 뭐 했다고 그러지 이 건물을? 그거 신축이에요. 신축한 거야. 처음 빈 땅에다가. 그러면 빈 땅에다가 건물 지었어요. 요거 뭐라고 하고요? 신축. 근데 화장실하고 집을 지었는데 화장실은 좀 작으니까 먼저 진 거예요. 건물에 딸려 있는 거를 뭐라 부르죠? 부속건축물. 부속건축물을 지은 상태에서 이거 지면 증가시킨 게 아니에요. 얘는 없는 거로 봐. 부속건축물은 없는 거로 봐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신축. 그래서 부속건축물이 있는데 주된 건물을 지면 이거 신축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한참 뒤에 지나면 화장실이 있는데 집을 지니까 증가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건 그냥 부주신이라고 기억해 두세요. 부주신. 부속건축물이 있는데 주된 건물을 지었어. 완전 새 거네. 신축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얘가 있는데 얘를 지면 증축이에요. 얘가 있는데 건축 면적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거 어디 써 있냐면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157에 건축이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용어 정의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있고 8번에 건축입니다. 그래도 제일 잘 나오는 거 봐야지 제일 안 나오는 용어 정의 해봤자 의미도 없잖아요. 네. 거기 건축 그러면 맨 위에 신축, 증축, 개축,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5개 말했죠. 그중에 방금 전에 한 게 뭔 축이었죠?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물을 축조하는 것. 그리고 부주신이라고 해서 부속 건축물만 있는데 새로 주된 건물 지었어. 이것도 뭐예요? 신축. 근데 증축은요. 잘 봐요. 건물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옆으로 커지고 위로 커지면 뭐가 커지는지 보세요. 옆으로 커졌어. 그럼 건축물의 면적이 커진 거죠. 건축 면적이 증가된 거예요. 근데 위로 커졌어요. 그러면 바닥 면적의 합계를 뭐라고 그러지? 이을련 바닥면 쌍을적해서 연면적이 커진 거죠. 그리고 높이가 커진 거고 층수가 커진 거잖아. 네 단어가 어느 하나만 나온대. 그래서 건축 면적, 옆으로 가는 건축 면적, 위로 가는 연면적, 높이, 층수 어느 하나라도 증가됐다. 이 증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단어가 형광펜 하는 거야.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어느 하나라도 늘어나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 증축. 그 다음에 3번 개축하고 재축 써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개축 볼게요. 자,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해체하라는 단어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남이 해주신 거예요? 해체를 했어. 여러분이 한 거예요? 남이 해준 거야? 아니 여기서 의지를 보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해체를 하고 다시 지었어. 종전과 똑같이. 그럼 고쳐졌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개축. 그럼 보세요 여기. 자, 몇 층 건물이죠? 꼭 기억해. 좀 이따 물어보고 몇 층이었어요? 했더니 5층? 가만 안 나. 눈 확 찔러버릴 거야. 몇 층 건물이었어요? 됐어. 이제 얘를 해체하고요. 동일 규모로 다시 지면 개축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건물을 싹 밀었어. 없앴어요. 그리고 다시 졌어요. 뭐라고 그래 이거? 개축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늘어났을 때 문제예요. 이걸 다 밀고 나서 늘어날 수도 있고요. 요 2개만 밀고 다시 늘어날 수 있어. 그래서 전부 해체가 있고 일부 해체가 있습니다. 이건 일부 해체고 얘는 전부 해체야. 아까 몇 층이었는데? 전부 해체했죠. 1층 졌어. 그럼 뭐라고 그러죠? 개축. 동일 규모 내잖아. 4층 이내잖아요. 개축. 얘는. 개축. 얘는. 개축. 얘는. 개축. 여기까지는 개축이에요. 아까 몇 층이었죠? 5층이었나? 6층이었나? 여기까지는 개축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층이 늘어나 버리면 완전 새 거로 봐요. 그럼 늘어나면 뭘로 봐야 돼? 신축. 신축이야. 이거는 무슨 철거라? 무슨 해체라? 전부 해체예요. 근데 얘 무슨 해체네?
그럼 이제 아까 전에 건물 있을 때 몇 층 있었는데 근데 1층 해체를 안 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늘었어. 이거 증축이에요, 개축이에요, 재축이야? 응? 종전에 몇 층이었냐고 까먹지 말라고 내가 부탁까지 했는데 아까 몇 층이었어 얘? 4층 이내입니까? 예, 그럼 개축. 4층 이내는 무슨 짓을 해도 다 개축인 거예요. 동의규모 낼 때는. 근데 얘는 남아있는 상태에서 증가된 거죠. 신축이 될 수가 없이 얘는 뭐라고 그래야죠? 증축. 그래서 얘 증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부 싹 해체한 다음에 늘어나면 새 거라 신축. 일부를 해체하고 늘어나면 남아있기 때문에 증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원인이 지금 여기 해체죠. 근데 하느님이 후 하는 걸 우리 뭐 됐다고 그러죠? 멸실이야. 그래서 이게 멸실로 바뀌어. 멸실되고 동의규모로 지면 이름이 재로 인해 지었다 해서 재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4층 있었는데 이게 멸실이 됐어요. 다시 4층 졌어. 이거 재축이죠? 근데 뒤에 건 똑같아요. 전부 멸실이 됐는데 1층을 짓든 2층을 짓든 3층을 짓든 4층을 짓든 이거 다 뭐죠? 재축이야. 근데 전부 멸실된 상태에서 늘어나면 새 거니까 신축. 근데 만약에 얘가 3층 1, 2, 3, 2, 3, 4층만 날아간 거예요. 몇 층은 남아있네. 그럼 여기 2층 줘도 재축, 3층 줘도 재축, 4층 줘도 재축. 무슨 짓을 해도 동일규모 내는 재축인 거예요. 근데 이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늘어나면 이건 뭐가 되겠네요? 증축이죠. 그렇죠.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전이라는 말은 주요 구조부라고 해서 건물의 중요한 부분을 해체를 안 해야 돼. 해체하면 개축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해체하지 않고 이 땅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이렇게 옮긴 거예요. 이걸 이전이라고 그래요. 옮긴 거를 뭐라고 한다고? 이전. 그러면 중요한 키워드는 동일 대지에서 주요 구조부 해체 안 하고 옮겼어. 이걸 이전이라고 하는데 얘가 동일 대지가 아니라 다른 대지로 갈 수도 있죠. 다른 대지로 가면 뭐라고 해야지? 수능 문제입니다. 건축물이 있었는데 같은 대지가 아니라 다른 대지로 옮기면 무엇이라는가? 그럼 뭘까? 같은 대지에 있을 때는 이전인데 다른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럼 뭐야 이거? 신축이 될 수도 있고 증축이 될 수도 있지. 그 대지가 나대진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신축. 건물이 있었으면 증축이잖아. 그래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다른 대지로 갈 때 나대지로 갔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건물이 있는 땅으로 옮길 수도 있죠. 그럼 얘는 뭐예요? 증축. 그래서 지문의 이 간평사 문제인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지로 이전을 하게 되면 신축 또는 증축으로 본다. 맞죠? 그 대지가 나대질지 건부질지 모르니까 신축 또는 증축으로 본다가 맞는 말이잖아. 지금 이해됐죠? 근데 신축 이렇게 해버리면 건부지면 어떡할 건데? 그럼 그 증축이잖아. 그래서 두 개로 보는 거예요. 나대지인 경우에는 신축, 건부질 때는 증축이다. 그래서 신축 또는 뭐로 본다? 증축으로 본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럼 거기 5번에 이전이 좀 잘 나오니까 맨 밑에 157의 밑에 이전 보이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뭐만 옮겼어요? 그러면 이전인데 이 같은 대지란 말을 다른 대지란 말을 써버리잖아요. 그럼 이전이 아니라 신축 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증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제가 그려놨을 건데 뒤에 그려놨네. 지금 제가 설명했던 거를 그림으로 다시 표현해 본 거예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 그림이 그 158페이지 158페이지 뒷면에 그림 하나 있죠. 그거 지금 제가 설명한 건데 말로 써놓은 게 그건데 기출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볼까? 이게 25회 때 공인중개사 문제인데 지금 정의 한번 보고 이걸 풀면 대단하신 분입니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번 해볼 테니까 해볼게요.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래요. 건축이 몇 개? 5개. 그럼 건축물이 없던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축조했다. 이거 뭐라고 그러죠? 얘는 신축이니까 건축입니까? 골라야 되죠. 건축 고르라고 했으니까. 니은 기존에 5층이 있었는데 층수를 7층으로 늘렸어.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늘어나면 아까 뭐랬죠? 증축. 그럼 얘는 증축이니까 건축입니까? 예, 골라야지. 디귿. 태풍으로 멸실이 됐는데 종전과 같은 규모. 멸실되고 같은 규모면 우리 재수 없는 뭐야? 재축. 재축은 건축입니까? 예. 골라야지.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 안 하고요.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옮겼어. 5m를. 이게 뭐죠? 이전. 이전은 건축입니까? 예. 신증계제에 다잖아. 그럼 답이 몇 번이겠네? 5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고르는 거였어. 이 정도 수준이. 그러니까 정의를 지금 공부한 이유는 이런 문제 풀려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키워드만 기억해도 돼. 제 헷갈리는 것만. 문제 덮어. 여기서 23회 기출문제인데 니은 지문 봐볼게요. 니은 지문에 개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이 됐을 때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걸 말한다. 그러면 어느 단어가 쓰였죠? 멸실이면은 멸실되고 다시 지면 뭐죠? 재축인데 뭐라고 썼어요? 틀렸네 이렇게 해야지. 뭐 틀린지 알겠지 지금. 디귿. 기존 건물을 무슨 철거했네? 전부 철거 해체를 했는데 기존보다 더 커졌어. 완전히 철거하고 커져 버렸네. 새 거니까 신축. 그럼 이거는 신축에 해당한다. 맞네요. 이거 틀린 질문 맞는 질문이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인 건데 제가 아까 정의한 거 그린 거를 왜 이해를 시키려고 했냐면 단어로 보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림으로 봤던 거에 맞춰서 이거는 신축 맞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단어로 막 외우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단어는 다 바뀌니까 계속. 단어를 맞추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전부 철거했네, 커졌네, 완전 새 건데 이거 신축 이렇게 하시면 돼. 근데 만약에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고 했잖아요. 일부 철거했는데 커졌어요. 그럼 남아 있어서 커진 거니까 그때는 이게 뭐로 바뀌어야 돼? 그쵸, 증축으로 바뀐다. 그 정도 융통성은 있잖아요. 그런 것만 하시면 건축 관련된 용어 정의 다 맞힐 수 있어요. 제 말 이해되신 거지? 그럼 이제 건축 절차를 잠깐 볼 건데, 건물을 지려는 사람은 법에서는 건축을 하는 주체에서 건축주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땅 소유자입니다. 근데 내가 건물을 그릴 수가 있는 능력이 없어서 설계자 만나서 계약하고 설계 도면으로 시공 좀 해달라 해서 시공자 만나고 시공자가 나를 이용해 먹을까 봐 걱정이 돼서 감시해달라 해서 감리자를 만나요. 그래서 이거를 건축과 관련된 관계자, 건축 관계자라고 하는데 일단 이 사람이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설계 도면 그려줘. 그려줬어요. 그럼 설계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설계 도면을 갖고 우리는 건축 뭐 받는다고 하죠? 건축 인가 받는다고 그래요. 일반인들은 허가 받는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로 가능한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허가인데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허가 받은 거로 본다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허가나 신고인데 우리나라가 시청, 서울시에서 서울시청을 져. 그럼 지가 지한테 허가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공용건축물은 행정기관끼리 뭐만 하면 되겠네? 협의. 그래서 공용건축물의 경우 협의만 하면 되고 허가 받았으면 공사에 착공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착공 들어가고 나서 공사가 끝났어요. 이제 시작했어. 그걸 시공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아까 도시개발 사업 할 때는 끝나고 나서 제대로 졌는지 아까 무슨 검사라고 그랬지? 준공검사잖아. 그럼 여기서도 준공검사라고 쓰면 개발하고 헷갈리니까 입법자들이 그럼 얘는 사용해도 좋다라고 승인한 거니까 얘는 사용 승인이라 하자 해서 사용 승인이라고 말 써요. 같은 표현인데 법률에서 쓴 단어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주택법은 사용 검사 받는다고 돼 있어요. 여기는 사용 승인이라고 하니까 헷갈리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인데 법에서 쓰는 표현이 다르다. 승인 받고 나서 이제 유지 관리만 하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협의 대상 건축물은 내가 행정기관인데 뭐 사용 승인을 받겠어요. 그래서 얘는 사용 승인 안 받고 바로 그대로 유지 관리로 가면 돼요. 이게 일반적인 건축 허가 절차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허가권자가 누구야? 착공은 2년 안에 누구 해야 돼? 착공 전에 신고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허가권자한테 다시 사용 승인 받아. 여기다 살 붙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뼈대를 잡았으면 뼈대와 관련된 것들을 유추해서 붙여놓으면 이게 체계도가 돼요. 나중에 제가 체계도 드리는 게 그거 드리는 거니까 아 저렇게 해서 살 붙이면 되겠구나. 원래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 뭐 하면 그럼 신고 사유도 있겠죠. 그리고 착공한 다음에 시공해서 사용 승인을 신청했더니 7일 안에 검사를 했다. 제대로 됐네. 학교 가면 교부해주고 유지 관리하다가 건축물 대장에 있던 거를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우리 용도 변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약한 거를 쓰다가 좀 킹이 제한이 좀 센 거로 가겠다 그러면 허가 받으셔야 되고, 센 거였는데 약한 거로 가겠다 그럼 신고만 해도 돼. 근데 비슷한 것끼리는 기재 변경 신청하시면 간단하게 해드리겠다 해서 법 자체가 허가 사유, 신고 사유, 기재 변경 사유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리고 몇 년 안에 착공하시라고 돼 있어요 지금. 2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착공 안 하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취소해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허가 받아놨는데 5년 뒤에 10년 뒤에 와서 하겠대. 근데 법률이 다 바뀌어서 여기는 보존해야 되는데 옛날에 받아놓은 거 가지고 너를 계속 할 수는 없으니 우리나라는 강행 규정입니다. 허가받고 2년 내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 코로나 같은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 1년 연장해 주겠다 해서 원칙은 2년인데 연장해서 1년이고 신고는 1년 안에 착공하셔야 됩니다. 얘는 이제 시험장 가면 이제 1하고 요 2하고 숫자 바꿔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착수란 말 나오면 무조건 2년이에요. 그러니까 착수하지 않았다 그런 말 나오면 공법은 다 몇 년 찍으세요? 2년. 한번 따라서 미착수. 미착수 나오면 몇 년? 2년. 미착수 2년. 미착수 2년. 미친년 2년. 미착수 2년. 비슷한 거예요. 미착수 나오면 다 몇 년이에요? 2년. 근데 신고 사유는 1년이에요. 그 시험장에서 자꾸 이 2년을 1년으로 꼬시거나 6개월로 꼬시는 거예요. 요즘 기출문제 보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원칙이 대부분 2년인데 2년이 아닌 것들이 있다. 그것들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2년 이렇게 하면 일단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 사유는 8개라 별도로 저랑 나중에 암기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공용건축물은 착공 신고고 뭐가 안 합니다. 사용 승인도 안 받고 그냥 바로 통지하고 씁니다. 이거 하나랑. 그리고 이 건물을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가 안 나면 땅을 안 샀어야 되죠. 땅 산 다음에 허가 넣었더니 허가 안 났는데 괜히 산 거잖아. 그거를 좀 방지하려고 사전 결정 신청 제도라는 게 생겼어요. 사전에 해당 토지의 입지가 허가가 나올지를 물어보는 거를 사전 결정 신청 제도라고 해서 가끔가다 이제 이거는 한 4년, 5년 만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거니까 간략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그리고 사용 승인이 안 떨어지면 사용하면 안 돼요. 근데 사용 승인 전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아까 며칠 안에 교부하라고 그랬죠? 7일 안에 교부를 안 하면 써도 되고요. 그리고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있어요. 여기 10개 동 중에 이 2동은 완료가 됐는데 이 8개 동 지려면 앞으로 한 3, 4년이 남았나 봐요. 완료된 거는 임시로 일단 쓰게 해줘도 되죠. 그 임시 사용 승인인데 공법에서 임시란 말 나오잖아요. 몇 년 같으세요? 2년이에요. 임시 사용 승인 다 임시. 안 할거야? 나 20년 전에 외웠는데 이거. 임시 나오면 몇 년이에요? 2년. 근데 장기 공사 이게 10년짜리. 그럼 2년 쓰고 그만 써야 돼요? 또 2년 써야 돼요? 또 2년 계속 써야 되죠. 연장할 수는 있다. 알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은 2년인데 연장할 수는 있다. 이거를 1년에 1회 정도까지 하나요? 연장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는 무조건 계속 쓸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권한자를 저랑 외울 건데, 권한자는 이분이 허가권자인데 허가하지 말라고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 권한자 나오면 요 둘이 제일 잘 나와요. 그리고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했어요. 방치를 해버리면 그 지저분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면 야 이거 원래대로 좀 깨끗하게 좀 해봐 라고 했더니 제가 부도나서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그럴까봐 장기간 중단하거나 방치할까봐 나중에 이 돈을 미리 좀 받아놓는 거. 착공 신고할 때 1%를 받아놔요. 연면적 1천 이상의 건물들. 그걸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해요. 저 숫자가 1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1%라고 그래요. 연면적 얼마 이상짜리? 1,000제곱미터 이상짜리 건물을 지을 때는요. 100억짜리면 1억을 안전관리 예치금으로 예치했다가 중간에 공사를 중단하거나 방치하면 명령 때려요. 안 하면 그 돈 갖다가 얘네가 강제로 합니다.
그걸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건축 절차도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이 뼈대만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살 붙이는 거 몇 번 연습하면 이거 다 들어와. 그리고 나서 건축 절차가 끝나면 주택 건설 절차는 단어만 바뀌어요. 그 단어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30개 이상의 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어느 법으로 간다? 주택법. 거기서는 주택 건설 사업이라고 해요. 오늘 총 한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정비 사업 몇 개? 3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절차, 그 다음에 주택 건설 사업. 그래서 이제 다 4개 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농지법은 사업이 없어요. 국토개법은 도로 설치하는 도시공개 시설 사업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표로 제가 4가지 사업 비교해서 순서가 뭐가 다르다 요거만 딱 보고 요거 다르지 이렇게 하면 되니까 오늘은 개념 잡는 거였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오늘 한 게 제일 어려웠을걸요? 왜 어렵냐면 절차법은 어려워요. 내가 절차를 할 것도 아니고 저걸 내가 왜 알아야 돼? 그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지금 절차가 이거니까 지위 양도가 안 되니까 중개하면 돼 안 돼?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근데 그 절차를 이해를 못한 사람은 그냥 중개사고 터지는 거지 뭐. 그런 거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 말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기본소가 아직 그 개정 때문에 약간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 전에 나오면 그걸 하고 안 되면은 요거 교재 가지고 제가 또 중요한 부분 한 번 더 할 거니까 그대로 일단 오시면 돼요. 아셨죠? 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